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곧 3배 상승한다라는 주제로 봅니다. 자, 그리고 돈 생기면요. 그냥 사라라는 돈생 그냥 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죠. 자, 그리고 권력을 쥔 일론 머스크.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해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한번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뭐 오르는 주식 또 내리는 주식 막 섞여 있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좀 숨고르기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광풍이 몰아쳤죠. 뭐 무지막지한 광풍이 몰아치면서 막 주식시장도 급변하고 상승하는 주식들은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러한 광풍이 불고 나서 뭔가 좀 편하게 쉬어가는 장세입니다. 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마소가 0.51% 살짝 뭐 항상 이런 수준이죠. 떨어져도 0.1% 내외, 올라도 1% 내외.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주식은요. 두 개는 항상 이런 흐름이죠. 0.40 상승. 자, 엔비디아가 1.36% 빠졌어요. 자, 평소에 비하면 뭐 이 다른 마소나 애플에 비하면 사실은 좀 더 빠진 거지만 뭐 엔비디아도 항상 오름폭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오늘 2.48 오늘 아마존이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보니까요 1.54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 구글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메타 0.8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어제 하루 빠지고 나서 오늘 살짝 지금 다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죠. 0.5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한번 빠지고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지켜보세요.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가져올 그 바람이라는 게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지금 대권을 아직 잡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빠른 변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큰 그림은 11월달, 12월달은요, 항상, 좋은데 특히 트럼프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거라고 하는 건요, 기대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뭐 잠깐 오른 것 때문에 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은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향후 2년간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항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 CPI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그저께도 제가 예상치를 살펴봐 드렸었죠. 자, 지금 그 월가의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타이틀 보세요. Inflation Print Keeps Fed Rate Cut on Trac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로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상치대로 나오니까 연준이 12월 달에도 0.25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숫자를 좀 보면은 핑크빛으로 알람 보시면 이번에 2.6이 나왔어요. 이 전체 그 오버롤입니다. 이게 이제 1년 대비 2.6인데 원래 그 지난달에 2.4였거든요. 그러니까 2.6이니까 0점이 높게 나올 거라 예상했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단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안도감을 준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2.7이나 2.8 뭐 확실하게 이 어떤 레인지에서 벗어나는 숫자가 나오면요 우려감이 나오겠죠. 아마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Core Inflation입니다. CPI의 중에 Core CPI를 보니까 근원 CPI는 3.3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월가의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Core도 이제 3.3에서 안 내려갔지만 자,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 2%대 진입하는 것도요, 결국 조금 더 지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집 가격이나 렌트 가격이
새롭게 계약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이제 새롭게 계약하는 사람들은 낮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연준 멤버들도.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결국 이것들도 전부 다 2.2%대 연준이 목표라는 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지난달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러나 뭐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기대하는 바대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12월 달에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뭐 큰 변화, 이것 때문에 CPI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전기차의 흐름을 또 볼 수 있는 한 어떤 소식인데요. 자, 지금 리비안과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이 협력이죠. 전략적 일종의 이 협력인데,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자금을 투여해서 결국은 둘이가 뭔가 이 합작을 해서 몇 년도에 뭐 한 27년도 정도, 28년도 정도나 요 정도쯤에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분석들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요, 또 소식이 나왔는데, 자,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현재 이 리비안과 폭스바겐이 협력해서 만드는 이 벤처 이 자동차 회사 딜이요, 이 전체 규모가 5.8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7조 원 규모로 사이즈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재 예상은 2027년도쯤에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지금 스타트업 기업인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 자, 미국의 회사죠. 자, 근데 폭스바겐은 독일계 회사인데 왜 이 내연차 회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연합을 할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얻을 수 있지? 아니, 둘이가, 리비안은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고 폭스바겐은 내연차인데 둘이 협력해서 뭔 선한 것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건요, 서로 당연히 조건이 맞아요. 자, 리비안은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어떤 이 펀드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와야 회사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기술 개발도 하고 자동차도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 기업이고 지금 전기차만 만들고 있는데 한 대 만드는 데다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 자동차 한 대가 한 대에 뭐 보통 4만 불 가까이에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뭐 그냥 마르지 않는 자금이 계속 필요한 거고요. 회사가 계속 확장하려면요. 자, 이에 반해 폭스바겐은 그럼 뭘 얻냐라는 거죠. 왜 내연기관차,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전기차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왜 리비안과 협력하냐? 협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가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뭐 과거에는 우리가 가볍게 한번 더 들여다봤지만 오늘은 확실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이 폭스바겐은 앞으로 리비안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내연차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이슈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어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현대의 그 아이오닉 5 있죠. 아이오닉 5를 보면 여기 미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이제 아는 딜러, 한인 딜러가 제가 이제 이 테슬라를 타고 뭐 BMW를 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메시지가 와서 아이오닉 5를 추천하더라고요. 전기차 사실 거면 아이오닉 5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에서 2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결국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지는 전기차에 있어서는 그 세련됨과 부드러움은요,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런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약한 거예요. 결국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 위에 네 바퀴 위에 일종의 컴퓨터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기존에 뭐 이 엔지니어링만 하는, 즉 내연기관 엔진을 만들던 이런 회사가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도 거의 애플의 그 아이패드를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이 미국의 이 산호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호세의 소프트웨어의 완전 이 산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술진들, 소프트웨어 기술진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비안 서로가 협력이 되는 거죠. 자, Electrical Architecture 그리고 결국은 전체 전장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지금 폭스바겐이 할 수 없는 거. 독일이 약한 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한 게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들이 내연차는 잘 만들어요. 전통차는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진 전기차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둘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알려진 바는요,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의 소프트웨어를 거의 굉장히 많은 자동차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자동차에 특히 아우디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카우트 브랜드라고 하는 뭐 블룸이라는 이 스포츠카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벤틀리, 포르쉐, 램보르기니 같은 이런 완전 럭셔리 카들 있죠. 이 모든 브랜드에 다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폭스바겐이 사이즈가 큰 회사인데 이게 뭐 벤틀리, 포르쉐랄지 람보르기니랄지 이런 정말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데 이 차들 전부 다 사실은 그 이 내연차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본인들이 개발한 전기차 소프트웨어가 형편이 떨어지니까 중국에 가서도 경쟁이 안 되니까 리비안 거를 여기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 거를 넣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내연기관차 폭스바겐이 처한 현실이고 토요타가 처한 현실이고 이게 거의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지금 그 테슬라가 독보적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AMD, 이 기업에 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가 좀 서프라이즈 소식을 안겨줬는데요.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layoff 4% of workforce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인력 중에 한 4% 정도를 해고한다. 정리한다는 얘기가 알려졌어요. 자, 이거 인구로 따지게 되면요,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AMD가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전체 직원이 26,000명이었어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자, 26K였는데 이 직원 중에 대략 한 4%니까 한 1000명 정도 급으로 이 해고를 한다는 얘기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놀라움을 주게 있는 게요. AMD가 지금 시점에 사람을 정리한다고 이게 이제 왜 놀랍냐면 파란색으로 하려 보시면 AMD는요,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 GPU 생산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회사라고요. Second biggest producer GPU거든요. 자, 지금 넘버1은 엔비디아, 넘버2가 이 AMD인데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이 GPU 수요 자체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얘기 들어보면 뭐 이미 어마어마한 수요가 미친 듯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또 칩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이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AMD도 넘버2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속해서 잘 팔릴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을 해고한다? 자, 이거는 일종의 그 비상 경영까지는 아니지만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1년 뒤, 뭐 혹은 2년 뒤, 혹은 6개월 뒤를 바라보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는 건요, 21년도, 22년도에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사람을 해고하기 시작하니까 빅테크들 뭐 2만 명씩 해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명문대 출신 아이들이 이 빅테크에 들어갔다가 막 해고당하는 경험을 맛봤죠. 자,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근데 지금 AMD가 지금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4%를 해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 이런 겁니다.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이 AMD인데, 그런데 사실 지분율을 따지면요, 엔비디아가 80%가 넘어요. 거의 90%가까지 된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AMD가 2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한 10%나 15% 좀 가져가겠죠. 근데 생각보다 AMD가 엔비디아에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다른 것보다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이런 걸 보면요, 항상 어떤 분야건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항상 넘버원이요. 그러니까 이 GPU 쪽에서는, 이 반도체 칩 쪽에서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되는 거지, 굳이 돈이 뭐 빡빡한데 AMD까지 나눠 산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전기차 투자요? 그냥 테슬라만 하면 돼요. 1등 주자에 투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겁니다. 뭐 2등 주자, 3등 주자는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사라질지 데미지가 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는 1등 선두주자를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그 가족들과 또 트럼프의 최측근들과요, 아주 긴밀하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워싱턴에서 만찬이 열렸거든요. 자, 전체 만찬에서 이제 리더십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언급할 때에, 자, 이 트럼프도 당연히 초대를 받았거든요. 자, 위에 사진들 보면요. 자, 일단 그 트럼프의 호텔인 그 이 마이애미 그 이 우리 아래쪽에서 이 마라라고 해서 호텔에서 이제 같이 트럼프의 비행기를 타고 이게 트럼프 이제 전용기를 타고 이 워싱턴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함께 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오늘 그 워싱턴에서 열렸던 그 트럼프 당선, 자, 모임입니다. 이 웰컴 미팅에서, 자, 맨 앞쪽에 머스크도 초대받아서, 이 트럼프가요, 직접, 일런, 이릅니다. 자, 일런, 이러면서, here's 일런 하면서, 이 bright man,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앉아있다가 이제 손을 들고 뒤쪽으로 막 환호합니다. 자, 여기 자리 참석한 사람들은요,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의 이제 그 하원, 상원, 뭐, 웬만한 사람들, 굵직굵직한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근데 맨 앞자리 일론 머스크가, 뭐 이 손을 뒤로 흔들면서, 트럼프가 직접 소개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이런 뭐, 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의 다양한 면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서요, 트럼프가 직접 농담한 얘기와부터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오늘 그 뉴스위크지에서 특집으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 대목을 뉴스위크에서 오늘 다뤘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핑크피스로 한번 보세요. 오늘 트럼프가요, 맨 앞에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 이게 행사장인데 오른쪽 끝에 이제 보면 정면에 트럼프가 서서 한 명 한 명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머스크를 소개하면서 I like Elon 이렇게 하면서 일론을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일론 머스크를 우리 여기 트럼프 우리 행정부에서 뺄 수가 없다라면서, 그러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소위 어드바이저였다. 그러니까 이 뉴스위크지의 분석은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통령 이번에 캠페인, 이번에 막 랠리를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번 캠페인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조언자였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같이 다니면서 머스크가 사실은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팔로워들, X의 팔로워들과 머스크는 남녀노소 어마어마한 그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머스크의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스페이스X 우주선 이 로켓을 보면서 이 뭐 초딩들이랄지 중딩 할지 아이들에게도 사랑받지만 또 머스크는 뭐 어른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마디 한마디, 특히 이제 미래의 과학기술이나 어떤 미래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요, 머스크가 필수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일론 언거흠 이럽니다. 일론 언거흠. 일론 머스크는 집에 안 갈 거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트럼프 캠프, 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집으로 가서 떠나서 뭐 우리랑 헤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I can't get rid of him. I can't get rid of him. 비슷합니까? 트럼프 사운드랑 비슷하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얘를 뺄 수가 없다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제외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At least until I don't like him. 내가 적어도 이 머스크를 싫어할 때까지는 이 머스크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요, 과거에 일기 때 본인도 사실은 많은 그 본인의 최측근들과 많이 싸우고 또 이 마찰을 빚고, 그래서 본인의 최측근들이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도 경제, 소위 말해서 정치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정치 세계에서는요, 정치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업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트럼프도 굉장히 성숙한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발언할 때도요, 막 거침없이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제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일기 때는 막 그냥 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쉽게 헤어지고 막 적이 되고 이랬거든요. 의견이 충돌되면요.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reconcil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또 나한테 뭐 도전하는 사람도 또 나보다 좀 더 뭔가 말빨이 센 사람도 쉽게 뭐 옛날 기업할 때는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제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는 정치 리더로서 이제 대통령이니까 뭔가 여기에 이제 좀 넓은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행동들을 보면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 그랬거든요. 본인이 본인 마음에 정말 들지 않으면 본인을 그동안 같이 함께 하던 사람도 막 내쳐버리고 그랬는데 근데 적어도 이 머스크를 지금 우리 쪽에 같이 해서 함께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크를 한 거예요.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너서클 정치 한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게 되면요. AP통신이 여기 돌아서 취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머스크가 3번의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소개받고 하니까 이 뒤에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많은 의원들이 일어서서 3번이나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warmly approached like by numbers lawmaker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과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받고 악수하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트럼프라는 존재도요, 이 경제계에서 거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안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있죠. 우리나라는 재벌들이잖아요. 보통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덕을 입은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 사실 본인의 힘으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대물림이거든요. 물론 그 자체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도 혼자 밑바닥에서 다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은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어, 토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등극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머스크를요, 아무도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정치계에 트럼프가 들어왔더니 많은 공화당이랄지 사람들이 웰컴했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더 그렇죠.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더 위대하거든요. 머스크는 트럼프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기술적으로나 뭐 사실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요, 이 기술 혁신 뭐 이런 걸로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누구를 갖다 와도 뭐 트럼프보다 더 돈이 많은데 몇 배나 더 많은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머스크의 영향력은요, 이 바깥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지금 1위잖아요. 1등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 못해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요, 모두가 손을 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줄을 대서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왜냐면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머스크가 정말 천재적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지애나 공화당 하원이거든요. 클레이 히긴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He's a bright light in any room he's in. 머스크가 있는 방은 환하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He's a bright light in any room he's in 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극찬 아니겠습니까? 하원 의원이 공화당의 정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머스크가 자기네 이 공화당 모임에 들어오니까 너무 빛이 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극찬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He's a commanding presence during the meeting. 미팅 내내 commanding presence. 이 존재감이 거의 이 전체를 지휘하고 아우르는 그런 뭐 트럼프 이상의 그런 어떤 지도자급의 그런 존재감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머스크가 지금 발언 하나하나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이 CEO 일론 머스크예요. 지금 이제 이 정치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트럼프도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에게 굉장한 조언을 얻으면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건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도 좋은 거고 테슬라라는 기업과 머스크의 기업에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본다면 앞으로 굉장한 지금 그 향후 2년 내에 굉장한 상승도 예상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댄 아이브스가 오늘 또 CNBC의 클로징 벨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분석 내놨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트럼프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위에 이 자신의 분석을 또 내놨는데요. 자율주행, 즉 autonomous cybercab이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그리고 the timing이죠. regulatory approval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이버캡은 이미 이제 벌써 이벤트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the timing, regulatory approval입니다. 이제는 결국 규제의 허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봐왔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미 벌써 효율위원장이 됐고 규제를 가능하면 과도한 규제를 다 없애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 규제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까지도 완전히 풀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통국 있죠. NHTSA. 이 여기 안에 일하는 친구들 다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친구들이 고의적으로 막 머스크나 테슬라에 이렇게 불리하게 계속 뭐 이렇게 미적거리고 뭐 태클고 이랬거든요. 뭐 자율주행에 대해 조사한다 뭐 이랬는데, 자, 그래서 좀 지나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요, 안에 머스크가 될 때 NHTSA에 벌써 인력 구조조정부터 할 거예요. 조정하고 또 이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집어넣겠죠. 잘 아는 사람을 넣어서 인사 쪽에도 당연히 이런 부분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 inner state죠.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모든 주들에게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요.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이 규제가 없어졌을 때에 엄청난 영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국 향후 2, 3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에 테슬라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캡 쪽 로보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잘 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을 타보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쯤 되면 더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지인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태우고 다니고 해봤는데요. 야, 이거는 제가 태우고 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오면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율주행을 키고 다녔거든요. 일부러요. 근데 좀 뭐 가는 목적지가요. 전부 다 그냥 뭐 자율주행으로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인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적지건요 터치 거의 없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다 가요. 웬만한 데는 자율주행으로 다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까워 왔기 때문에 내년쯤 됐을 때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2, 3년 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할 거고 결국은 이러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뭐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거라는 거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1 트릴리언인데 여기에 1 트릴리언 또 2 트릴리언 더 추가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 2, 3년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초록색을 하나 보세요. 이 데나이브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 trillion Tesla valuation over the next 12, 18month입니다. 즉 대략 향후 1년 내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의 가치가 2 trillion으로 점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 2 trillion이면 여러분 지금 이게 2배예요, 2배. 지금 1 trillion쯤 되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1 trillion이 아니라 800 혹은 또 이 70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 트릴리언까지 왔는데 1조 달러 지금 수준에 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내에는 2조 달러, 2 트릴리언까지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could be conservative,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배가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2배 뛰는 것도 1년 내에 이것도 보수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테슬라가 이렇게 한번 미쳐버리면요. 이 상승이 그냥 우리가 상경하는 거 이상으로 달려들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2 트릴리언이면요. 이게 3 트릴리언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 or 3 트릴리언으로 폭발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3배 정도 뛴다라는 겁니다. 많이 뛰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at will be $600 plus stock price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00 지금 현재 $300 좀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되는데 이게 $600 플러스로 이상 더 간다라는 거예요. $900도 갈 수 있겠죠. 이 $1,000 내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그 로보택시가 지금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충분히 2배는 뛸 것이다. 그리고 3배까지도 뛸 것이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고 나서 전국적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침투되어지게 되면 제가 과거에 그거 한번 분석해 드렸죠. 며칠 전인가요? 뉴욕의 택시, 옐로캡만 15,000대급이에요. 13,000에서 15,000대거든요. 근데 뉴욕의 이 옐로캡이 벌어들이는 게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욕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여러분 뉴욕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맨하탄에 보시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이 사이버캡, 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이 사이버캡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옐로캡이 벌어들이는 자금, 그리고 이 우버, 리프트가 벌어들이는 것들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뉴욕만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전역에 그걸 쓰게 되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조 달러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요. 결국 목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3배로 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넣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3억이 돼요. 기분 좋죠? 3억이 될 겁니다. 1년 안에 3억이 된다 생각하면. 그리고 2억이 있는 사람은요, 6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억 갖고 2억 넣은 사람이 6억이 된다?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뛸 때 확 뛰어버리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산이 크게 불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억을 넣은 사람은 이제 30억이 되고, 이러면 한 20억 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 보이는 거 사서 여러분들 맥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스타벅스 먹으라 그랬죠. 스타벅스 하나 마시면서 흐뭇하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나입스가 이런 기술주 투자의 또 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발라보세요. 트럼프의 이번에 이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머스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 테슬라 스토리에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기술 개발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테슬라에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지금은요, 돈 생기면 그냥 사셔야 돼요. 돈 생강사입니다. 그냥 돈 생기면 미친 듯이 사모으세요. 떨어질 때 좋은 거고요. 안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계속 사모으세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의 정교수였습니다.